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황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마이너스 0.38%로 하락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찍고 어,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와준 상황에서 잠시 쉬어가는 마이너스 0.38%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또한 마이너스 0.40의 전고점을 향해 가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관세에 대한 폭탄이 거의 뭐 디데이 5일로 접어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관세를 부과하냐, 막바지에 어떤 극적인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시장에서의 예상치는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의 양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쪽보다 중국 쪽에서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중국 쪽에서의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옴으로 해서 미국 쪽에서 양보를 부추기면서 중국 쪽에서 양보를 하고 타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심화 과정에서 시장에서 타결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의 어떤 현명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과도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박앤셀로 접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뭐 있지 않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현재 유력한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로 어떤 연말에 대한 어떤 배당에 대한 기대감 또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고점을 돌파만 해준다면 2160포인트 이러한 선을 돌파만 해준다면 뭐 투심에 있어서 더욱더 뭐 좋아지는 그러한 우리 코스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외국계 IB를 비롯한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그러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 11월 말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높이면서 우리 코스피가 2350포인트 정도는 돌파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코스피가 그동안 부진한 만큼 반등세는 더 클 것이다. 그만큼 밸류가 너무 싸졌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측면이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EPS가 마이너스 33%씩이나 EPS가 국내 증시가 너무 바닥권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EPS가 22% 플러스 22%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외국계를 비롯한 어떤 바닥권에 대한 어떤 고개가 치켜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코스닥 또한 너무 방앤세일이죠. 624포인트 너무 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뭐 출렁출렁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은 뭐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코스피 이렇다 순매수 뭐 기관들이 조금 사주고 있지만 연기금에서 더 사줘야 되는 투신에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 사야 되는 그러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또한 개인들만 사고 기관들이 조금 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캔 피셔가 말했던 부분인데요. 캔 피셔는 바로
필립 핍셔라고 하면 모토로라 주식, 성장주의 어떤 단어를 이끌어냈던 모토로라 주식을 256배의 수익률을 얻었던 그의 아들이 바로 필립 핍셔의 아들이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가 했던 말인데요. 사람들은 새 강세장이 시작되어도 한참 지난 다음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특히 강세장 초기에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상황이 이토록 나쁜데 이게 무슨 강세장이야. 실제로도 모든 상황이 매우 나쁠 것이다. 강세장은 흔히 경기 침체가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된다. 주가는 상황이 개선될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대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도 대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현실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켄 피셔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세장이 시작되어도 한참 지난 뒤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강세장이 큰 폭락 아니면 박스권, 계속적인 침체권 이후에 서서히 강세장이 올라오는 이러한 시점에 구간마다 사람들은 의심한다고 합니다. 마치 비관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주식처럼 강세장이 시작되어도 사람들은 막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현명한 투자자는 이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르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닥권을 잡죠. 모든 상황이 이토록 나쁜데 이게 무슨 강세장이다. 이야라고 외친다고 해요. 이러한 급등 상황에서도 계속 강세장이 뭔 강세장이다라고 의구심을 계속 갖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모든 상황이 매우 나쁠 것이다. 계속적으로 제2의 IMF가 온다. 경기 침체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뒤로하고 강세장은 흔히 경기 침체가 바닥권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실제적으로 바닥권에 도달하기 전에 강세장의 어떤 주식시장이 펼쳐진다라고 켄 피셔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이 개선될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가는 상황이 개선될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급등한다. 모두가 대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대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현실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깨닫는 순간 주가는 급등한다.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결렬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타결에 이르러도 어떤 생각만큼 더 크게 어떤 개선되는 그러한 여지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 이러한 부분으로도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전에 막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LS 보면 어떤 뭐 원전 비리, 뭐 납품 비리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바로 뭐 4만 원 이하 때부터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주가였는데요. 결국에는 8만 원까지 가는 뭐 앉아서 그냥 시군죽 먹기에 종목이 되는 이러한 종목은 너무 마음 편하게 뭐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탄탄한 기업에 대해서 시장이 어려울 때, 기업이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준다는 마음으로 이런 투자 단 좀 멀리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또한 신세계에 대한 종목입니다. 신세계 뭐 이전에 백화점주가 굉장히 침체기에 있었을 때 뭐 20만 원 이하 때 뭐 17만 원, 18만 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47만 원까지 가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수급이 쏠렸을 때는 또 점진적인 어떤 매도세가 되겠죠. 어떤 이익절에 대한 관점 또한 공포가 굉장히 극에 달할 때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기업이 자본 총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오해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매수 관점이다. 이런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창재지에 대한 부분, 바로 뭐 1,000원, 뭐 1,500원, 요 구간대에 말씀을 드렸던 1255원대네요. 1255원대
요러한 구간대 어떤 정치 테마에 대한 부분, 뭐 테마주는 항상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요런 부분에 저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3,920원까지 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 상황에서 정치 테마도 한때가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종목은 반드시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한 점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